여러분은 혹시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삼성을 맡겼을 것이라고 말한 딸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그 손녀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경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요? 오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삼성가의 두 여성, 이명희 회장과 이부진 사장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에게는 박도을 여사 사이에 8남매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이 CJ그룹을 물려받고 차남이 세한그룹을, 그리고 삼남 이건희가 삼성을 이어받았죠. 그런데 유독 막내딸 이명희만큼은 달랐어요. 이병철 회장은 이명희를 자기를 가장 많이 닮은 자식이라며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첫째 누나 이인희는 선인장, 둘째 누나 이숙희는 잡초, 그리고 막내 이명희는 장미라고 불렸죠. 명희는 장미처럼 자랐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남달랐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병철 회장의 딸 사랑은 정말 특별했어요. 다른 자식들에게는 엄격하기만 했던 이병철 회장이 막내딸만은 골프장까지 데리고 다니며 제게 거물들을 소개해줬어요. 제게 인사들과의 친목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이명희를 데려갔습니다. 당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쟁쟁한 인물들과 인맥을 쌓게 해준 거예요. 당시로서는 딸을 그런 자리에 데려가는 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나중에 신세계가 삼성에서 독립한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명희 회장은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한 배우 고현정의 시어머니이기도 했어요. 이명희 회장의 아들 정용진 회장이 1995년 고현정과 결혼했지만 8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딸 이부진, 그녀 역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등하교길에 자주 쓰러졌던 이부진, 이건희 회장은 딸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의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유진이었는데 이부진으로 개명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부진이 호텔신라에 입사했을 때 이건희 회장이 직접 호텔 스위트룸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며 딸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당시 호텔 직원들은 부장이 아니라 부회장님이 오셨구나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할아버지 이병철이 이명희를 골프장에 데려가며 홍보했던 것처럼 이건희 회장도 딸을 위해 나섰습니다. 2010년 세계가전 박람회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부진의 손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 광고 좀 해야겠습니다. 이부진은 경영 무대의 전면에 서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순간이었죠. 이부진은 그 후 호텔신라 사장에 취임하며 자신만의 경영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명희에게는 천지가 무너지는 슬픔이었어요.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아세요? 이명희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특히 아버지가 도쿄에서 위암 수술을 받을 때는 24시간 곁을 지키며 간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바로 이명희였죠. 이병철 회장은 너구나 라며 딸을 알아보셨다고 해요. 그런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이명희는 견딜 수 없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미국에서 프라이스 클럽,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본 이명희,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한국이 필요한 거야. 1993년 한국 최초의 대형마트 이마트가 탄생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거죠. 2010년 G20 정상회,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머물던 호텔신라에서 6분간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6분이 뭐 대수냐고요? 국가원수의 경우에서 6분은 치명적이에요. 중국 측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호텔신라는 순식간에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부진은 1년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했어요.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4년 후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다시 호텔신라를 선택했습니다. 이부진이 직접 모든 일정을 챙겼고 시진핑은 크게 만족하며 직접 감사를 표했어요. 1998년 세계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한국에 왔습니다. 모두가 이마트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간단했어요. 월마트는 공산품과 냉동식품 위주였지만 이마트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신선식품에 집중했습니다. 높은 선반도 한국인 키에 맞춰 낮췄어요. 결과는 월마트가 8년 만에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명희는 월마트가 보유한 16개의 매장을 모두 사들여 이마트로 바꿔버렸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인천공항 면세점에 루이비통을 유치하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삼성과 롯데의 자존심 대결이었어요. 루이비통 아르노 회장은 면세점에는 절대 입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이부진은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2011년 루이비통이 마침내 인천공항 입점을 결정했어요. 파트너는 다름 아닌 호텔신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부진을 리틀 이건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모 이명희가 리틀 이병철로 불렸던 것처럼 이부진 역시 아버지의 경영 철학과 스타일을 그대로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속 성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신세계백화점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79년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사업을 시작하며 공격적인 매장 확장으로 신세계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1979년 서울 소공동의 롯데 쇼핑센터, 현 롯데백화점 본점을 오픈한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백화점 업계의 선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결국 신세계는 백화점 1위 자리를 롯데에게 내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이명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부산 센텀시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열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으로 기획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은 2009년 3월 3일에 개관하였으며 6월 26일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의 백화점으로 등재되었고 이 기록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2023년 개전 14년 만에 지역 백화점 첫 2조 점포를 기록하며 서울 외 지역 백화점으로는 최초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객 구성이었어요. 지난해 센텀시티점을 방문한 고객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부산 외 지역 고객이 55%를 차지했으며 여름 휴가철에는 60%까지 상승했고 전국에서 쇼핑하러 오는 명실상부한 랜드마크가 된 거죠. 이부진도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유통시장에 새로운 격전지가 등장했어요. 바로 면세점이었습니다.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 중국 시장의 성장으로 면세점은 더 이상 단순한 부가 사업이 아니라 기업의 사활이 걸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어요. 이 치열한 전쟁 한가운데 호텔신라의 이부진과 신세계의 이명의 정유경이 맞붙었습니다. 이부진은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과 손을 잡고 용산 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든 거예요. 당시 유통업계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동맹이었어요. 삼성과 현대 두 재계의 라이벌이 손을 잡은 겁니다. 용산은 한때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제 비즈니스 단지가 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좌초되면서 골칫덩이로 남아있었어요. 이부진은 이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봤습니다. 누군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 그렇다면 내가 새 판을 짜겠다. 이 합작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었어요. 신세계와의 면세점 전쟁에서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서울의 중심, 용산을 국제적인 관광 허브로 키워 면세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승부수였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재계는 충격을 받았어요. 늘 경쟁하던 두 집안이지만 공통의 적인 롯데, 신세계와의 경쟁 앞에서는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 2015년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이 문을 엽니다. 호텔 신라는 브랜드와 운영을, 현대산업개발은 자본과 부지를 맡았어요. 삼성과 현대의 두 라이벌의 합작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용산 프로젝트는 기대만큼 빠르게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이 합작은 이부진의 결단력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과거의 실패지를 새로운 무대로 전환한 선택, 그리고 라이벌과의 동맹마저 성사시킨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준 거예요. 2025년 이부진은 또 한 번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9월 18일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면세점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어요.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인천공항 면세점. 하지만 코로나 이후 달라진 소비 트렌드와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연간 700억 원대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인천공항 면세점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업계의 상징성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부진은 상징보다 실리를, 외형보다 내실을 선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연매출 4,300억 원 감소와 위약금 1,900억 원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 재무체질을 개선하는 길이었죠. 대신 서울 장충동 본점을 체험형 럭셔리 허브로 재편하고 싱가포르 창의공항과 홍콩 첵납콕공항 등 해외 거점에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인천공항 철수 결정은 이부진이 단순한 외형 경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진정한 경영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이명희 회장은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어요. 올해 4월 30일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주식 10% 전량을 딸 정유경 회장에게 증여하며 32년간 이어온 사전 상속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일일까요? 2006년부터 시작된 신세계그룹의 사전 상속은 똑똑한 상속의 교과서라고 불려요. 삼성그룹처럼 갑작스런 상속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나 경영권 분쟁 없이 계획적으로 이마트 정용진, 신세계, 정유경 체제를 완성한 거죠.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대 60% 이상인 상황에서 이명희 회장은 기업주가 살아있을 때 주식이 저평가된 시기를 노려 증여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대기업 가업 승계의 이상적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2024년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의 85위로 선정되며 글로벌 무대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부진 사장의 진심입니다.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맛있는 제주 만들기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은 폐업 위기에 몰린 제주 영세 식당들을 제주 신라호텔 메인 셰프와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표준 레시피를 정립하고 시설 개선과 서비스 교육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27개 식당 중 25개를 이부진 사장이 직접 방문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2015년 전국자원 봉사자 대회에서 기업 부문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성공적인 사회공헌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번 맡겨보기로 결심한 사람은 통 크게 믿어봐라. 이병철 회장이 딸의 첫 출근 전날 밤에 해준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9년 당시 39세였던 이명희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막내딸에게 신세계백화점 경영을 맡으라고 권유했을 때 이명희는 처음에 저는 집안일만 하겠습니다라며 거절했다고 해요. 그때 이병철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자도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경영을 맡기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한 건 아주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이병철 회장은 단순히 막내딸을 아낀 것이 아니라 여성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한 거죠. 삼성가 남자들은 대부분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는데 이명희만큼은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자랐어요. 아버지의 메모하는 습관도 경영 철학도 모두 따라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명희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아버지께 평가받는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이건희 회장이 유명한 말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신경영을 선언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삼성의 DNA로 심었습니다. 아버지의 결단을 닮아 위기의 순간에도 고객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지키며 호텔신라를 글로벌 무대 위에 세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딸을 통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도 이명희 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들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두 여성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까지.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더생활이었습니다.